너는 어떤 남자가 좋아?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상한 사람이라는 애매한 심상을 던지거든요. 하지만 표현을 잘하는 여자들은요,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나를 좀 자상하게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쁘고 자상하게 하는 사람이 좋아. 라면서 명확한 심상을 던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명확한 심상을 전달받기 때문에 한 가지의 말을 듣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명확한 뼈대가 잡힌 그 사람의 이미지를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을 흔히 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나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그 전제 하에 내가 어떤 이미지로 상대에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는 저는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딱 그러해요. 똑 부러지는 이미지로 남자에게 색깔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여자와 그리고 애매모호한 이미지로 색깔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여자, 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중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인 일상의 대화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상대는 나를 아주 마음에 들어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화 몇 마디만 나눠보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색깔이 강하게 비춰질 수 있는 여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떤 말이든 상대에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걸 잘하는 여자들이에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과 관련 있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 관심이 있어야지 대화 속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겠죠. 색깔이 뚜렷한 여자들은요, 대화를 시도할 땐 항상 내가 하는 이야기는 상대방과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게 만들 줄 알아요. 하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그게 어쨌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문만을 자아내게 만들죠.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 표현을 못하는 여자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먹는 거? 글쎄, 그냥 나는 먹을 때는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아, 근데 지난주에 친구랑 맛있는 거 먹었었는데 그거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 걔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는데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거든. 그래서 걔 만날 때마다는 그냥 걔가 먹고 싶은 거 먹는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는 이걸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도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라면서 공감이 가질 않아요. 하지만 표현을 잘하는 여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먹는 거? 나 완전 좋지. 근데 나는 남자친구랑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거 같이 먹는 거 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너랑 왜 우리 지난주 주말에 돈까스 먹었었잖아. 근데 사실 나 너 만나기 전날에도 친구랑 돈까스 먹었었거든. 근데 너랑 갔던 곳이 왠지 더 맛있었던 것 같아, 나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말을 들으면은 뭐 조금의 끼 부리는 말은 표현은 들어갔을지언정 이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꽤 호의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러운 집중이 되게 되죠. 또 다른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일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썸남이랑 연락을 하다가 되게 감동받은 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같은 말도 표현을 못하는 여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너는 원래 이렇게 좀 잘해주고 그래? 그냥 아니 뭐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뭐 아무 여자한테 막 그렇게 할 것 같아. 무슨 상황인지 딱 감이 올 거예요. 하지만 표현을 잘하는 여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우리 근데 백철판에서 네가 앞치마 가져와서 덮어줬던 거 기억나냐? 아, 그때 순간 너 남자친구인 줄. 아무튼 뭐 그냥 나쁘지 않았다고. 야, 근데 너 아무한테나 가서 그러면 혼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요지는 똑같아요. 나는 감동을 받았고 다른 여자한테는 그러지 마라라는 말을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남자로 하여금 압박을 받게 돼요. 남자의 대답은 사실 뻔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야, 나 아무 여자한테나 안 그래 라는 말이겠죠.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능동을 이끌어내게 되겠죠. 우리 관계를 결속시킴으로써 나한테 더 잘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제가 심한 내용으로 조금 더 플러스를 더한다면, 사람의 본연 심리상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면은 마음이 쉽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 여자한테나 막 그럴 것 같아, 이런 말을 사람이 듣게 되면은 그 즉시 심리적인 벽을 느끼게 돼요. 사람은요, 누구나 본인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니까요. 그 벽을 넘고 와주길 바라는 건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대겠죠. 하지만 반대로 아무 데서나 그러면 혼난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표현은 열린 말이에요. 열린 표현이고, 동시에 감동을 받았다고 표현을 함으로써 남자의 입장에서는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더 잘하게 되는 능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하는 요지의 포인트는 그 사람이 나한테 감정이 있다는 전제 하에 나와 관련이 있을수록,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될수록 상대에게 말을 귀 기울이고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주체는 자연스럽게 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하게 나라는 사람이 표현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템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표현을 매력적으로 하는 여자들은요, 일상의 대화 속에서 템플의 법칙을 매우 잘 활용하고 있어요. 템플의 법칙이란 주제, 수, 요점, 리즌, 이유겠죠. 그리고 예시, 결론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남자가 나한테 이상형이 뭐야? 라고 묻는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때 표현을 못하는 여자들은요, 그냥 누구나 공감하고 말할 법한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 그냥 뭐 자상한 남자? 난 그냥 예의 바른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표현을 정말 잘하는 여자들, 말 몇 마디만 나눴을 뿐인데 매력적인 인상이 남는 여자들은 같은 말도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 이상형? 나는 한 두 가지 정도 떠오르는 게 있는데 자상한 사람이 진짜 좋아. 왜냐면 자상하다는 거는 자상할 줄 안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 말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아, 한 번은 내가 남자친구랑 싸운 적이 있었거든? 걔가 화가 진짜 많이 났었어, 나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나한테 화내서 미안하다고 막 사과하면서 또 자기 입장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순간 심쿵을 해서 아, 진짜 자상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예의 바른 사람. 이건 진짜 내가 어른들한테 잘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두 가지 정도 좀 해당되시나요? 자, 이 말이 정확하게 템플의 법칙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데 두 가지를 처음에 명확하게 말을 하며 요점을 집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유와 사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해당되니? 라는 말을 재차 던지면서 능청을 떨면서 남자가 내 말을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유와 예시, 진짜 그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저 남들도 뭐 비슷하게 경험해볼 법한 예시 같은 것들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머릿속에 인상을 남기고요, 감정을 공감토록 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논리를 끼워 맞출 수 있는 이유와 사례에 대한 그 존재 유무예요. 그리고 그 존재 유무를 만들어주는 것이 템플의 법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의 포인트를 재차 짚어줌으로써 다시 한번 남자로 하여금 나의 이상형을 복습시키는 거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남자가 나한테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물어봐요. 유신아, 근데 너는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 그냥 진짜 아무거나 다 잘 먹는 것 같은데? 나 진짜 가리는 거 없어. 하지만 표현을 잘하는 여자들은 나? 진짜 아무거나 잘 먹는데. 근데 한 세 가지 정도? 멍게, 껍데기, 홍어. 나 이거는 진짜 좀 못 먹겠더라. 왜냐면은 진짜 흔하게 안 먹을 버릇 하다 보니까 못 먹겠더라고. 한 번은 내가 친구들이랑 여행 갔을 때 내기한 적이 있었거든. 친구가 나한테 멍게 하나 먹으면 10,000원을 주겠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진짜 너무 비려서 내 그날 울면서 먹었었던 기억이 좀 많이 나. 그래서 뭐 아무튼 이거 3개? 이거 말고는 가리는 거 없이 다 주는 대로 먹는 편인 것 같아. 너랑 데이트하면서 음식 먹을 때도 그러지 않았어?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감이 올 거예요. 이번에도 이유와 사례를 명확하게 전달했고, 너랑 데이트할 때도 그렇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 말을 그 사람에게 상기시켰죠.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익숙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화를 몇 마디 하지 않았다거나 하루만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나는 인상적인 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명사의 동사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표현을 잘하는 여자들은요, 대화 속에서 명사보다는 동사를 자주 쓴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변화는 바뀐다라는 말, 그리고 습득은 배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뇌 구조 특성상 좌뇌는 이성적인 관할을 담당하고요, 우뇌는 감성이나 느낌에 대한 것들을 관할한다고 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객관적인 정보와 관련된 명사는 좌뇌가 기억을 하고, 행위적으로 느낄 수 있는 동사는 우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포인트가 나와요. 우리가 연애를 한다는 것들을 돌이켜보면요, 머리로 이 사람이 어쨌고 저쨌고 이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고 되게 뭔가 분석적으로 계산적으로 이성적인 만남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한다는 건 이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섬세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다정한 사람이야 등 감성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되는 과정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람은 나의 기억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사가 아닌 동사적인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바로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듯한 명사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냥 평일에는 미팅하고 퇴근한 뒤에는 운동을 해. 그리고 주말에는 지인들을 만나거나 카페나 아니면 뭐 맛집을 가는 편이야. 굉장히 좀 평범하죠. 하지만 인상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업무할 때는 되게 집중하고 회사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좀 자유로워져. 가만히 있지 못해서 좀 막 운동도 좀 빨빨대면서 열심히 하는 편이고, 그리고 주말에는 나는 재밌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감성적인 데도 찾아다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이미지가 상상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같은 말을 전달을 하더라도 인상적인 사람이 되는지 아닌지의 차이는 명사적인 표현을 자주 쓰느냐, 동사적인 표현을 자주 쓰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동일한 심상을 전달하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의미로 그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상적인 여자들은요, 모호하게 본인을 해석하게 냅두기보다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로 동일한 심상을 갖도록 만드는 걸 아주 잘해요. 한 가지 바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 흔하게 나오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 좋냐고? 나는 그냥 연락 잘 되는 사람 좋아. 근데 자, 이때 연락을 잘해주는 사람이 좋다는 건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빠르게 연락을 잘해주는 사람이 좋아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연락을 잘해주는 사람의 의미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전자는 자주 연락해주는 것, 그리고 후자는 자세하게 뭐 하고 있다, 그리고 뭐 할 거다라는 등에 대한 연락을 잘해주는 것에 대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잘하는 여자들은 애초에 이런 모호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나는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잘 써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 굉장히 명확해요. 혹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좋아라면서 구체적인 심상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상형에 대해서 또 물어봐요. 너는 어떤 남자가 좋아?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상한 사람이라는 애매한 심상을 던지거든요. 하지만 표현을 잘하는 여자들은요,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나를 좀 자상하게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쁘고 자상하게 하는 사람이 좋아 라면서 명확한 심상을 던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명확한 심상을 전달받기 때문에 한 가지의 말을 듣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명확한 뼈대가 잡힌 그 사람의 이미지를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오늘 소개해드린 인상적인 여자들은 이 책이 있어요. 횡설수설하지 않고 핵심만 말하는 방법.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오늘의 이 책은 연애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훨씬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정말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나 대학생이라면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면은 두 번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횡설수설하지 않는 대화에 대한 스킬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을 제가 어떻게 연애 관점으로 다시 풀어내게 됐는지, 그걸 영상을 이후에 보시면 진짜 두 번 놀랄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신이었습니다.